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고용혁신추진단의 이혜진 고용 전문가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충북 지역의 일자리 사업 추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되고 또 어떻게 추진됐는지 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 충북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말씀드릴 만한 어떤 일자리 사업으로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업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기획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2017년에 처음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무슨 배경으로 기획이 됐고, 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아시다시피 그 충북 경제를 이끄는 큰 대표 산업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 그리고 태양의 땅, 그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집중 투자해서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생명을 대표하는 산업이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충북하면 아마 바이오 그리고 뭐 오송 뭐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아무튼 그 충북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런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은 이 바이오 산업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일단 충북 경제가 아직까지 4%에 못 미치는 한 3.7% 정도 되는데요. 이 충북 경제가 좀 4%를 달성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시종 이사님이 일자리 지향형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기업에서 이전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자동화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나 안 그러면 근로 여건이 굉장히 낙후된 기업들이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런 무분별한 어떤 투자 유치보다는 좀 근로하기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 지향형의 투자 유치를 해보자. 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 4% 달성을 위해서 그런 기업들을 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북 지역에도 그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LG 화학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있고 또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충북에 한 5만 5천여 개의 사업체 중에 한 62.4%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열악한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100인 이상,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어떤 경영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근로 환경도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의 숫자로는 대기업보다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근로자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특화 산업을 좀 키워서 특화 산업 분야 활성화를 해보자. 라는 것을 좀 도정의 운영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또 다르게 이 중소기업들을 잘 키워야지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이 힘이 모아져서 또 대기업도 잘 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도정 운영 방향을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 충북지역 혁신 프로젝트 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런 도정 운영 방향을 잘 적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우리 충북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 상황을 그동안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청년층을 위한 혹은 여성을 위한 노년을 위한 중장년을 위한 이런 좀 그 계층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역별로 특성을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성의 일자리라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는 전국이 공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또 청년 일자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충북의 일자리 사업도 이런 계층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서 도정 운영 방향으로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자. 그러니까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런 방향을 설정하면서 저희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도 그동안은 좀 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일자리 사업을 산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충북의 대표 산업인 바이오 산업 일단 여기 먼저 일자리 사업을 바이오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북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에 산업을 베이스로 한 어찌 보면 거의 최초의 사업이 바로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안에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충북의 바이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충북의 바이오 산업 점유율은 전국에서 한 18% 정도 됩니다. 국내의 한 10대 제약사 중에서 5개가 오송 또는 오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아실반한 그런 굵직굵직한 제약 업체들이 오송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오송 KTX역에 내려서 그 근처에 그 해당 그 바이오 산업 단지를 보시면 이런 큰 어떤 기업들 외에도 요새 이슈가 되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이런 여러 가지 국책기관들도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형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바이오 산업으로 잘 나가는 지역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일자리 쪽에서 좀 뜯어보자면 이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는 좀 전문적인 분야의 그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7.9%가 기술 혁신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생산을 막 해내는 생산 기지로서의 기업이 아니고 뭔가 연구를 계속해서 연구의 결과물을 이제 큰 회사로 판다든지 라이센스를 획득한다든지 하는 기술 혁신형 기업이 57.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사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또 여기에는 기술 혁신형 기업이라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조기업과는 인력 구조나 기업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북 바이오 생산 규모는 뭐 전국의 경기도에 이어서 2위 정도 됩니다. 바이오 기업의 생산액은 뭐 21%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 생산액은 굉장히 높고 부가가치액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충북의 대표 산업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 대한 뭐 연구 개발비나 시설 투자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바이오 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보다도 더 많이 어찌 보면 더 많이 전국 대비 3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 산업과도 미래 먹거리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나 시설 투자비 이런 쪽도 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보면 일단은 우수 인력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특성상 단순 생산직보다는 이제 연구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연구 인력들은 일단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연구 인력들이 여러 가지 뭐 정주 여건이나 임금의 어떤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수도권에서 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연구 인력들을 충북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수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경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수 인력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굉장히 핵심인데 이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하는 데 좀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적으로는 미래가 유망하고 시장이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측면으로 보면 이런 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뭐 바이오 산업의 어떤 방향, 그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국책기관들도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랑 좀 연계를 하고 또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이랑 연결을 해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에 갖고 있는 특성, 그 속의 일자리의 특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이제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가 바이오 산업에 좀 집중해서 일자리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에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 뭐 여성, 청년, 중장년, 노인 뭐 이렇게 계층별로 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는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 그 계층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많았습니다. 뭐 여성은 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뭐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매칭하고 교육하는 사업들이었고요. 뭐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일자리 그 사람 그 계층에 해당되는 인력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들도 사실은 그 같은 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도 굉장히 상황별로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산업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어떤 목표가 명확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고 이 우수 인력을 충북에 잘 가둬놓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은 이 우수 인력을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우수 인력들이 우리 충북에 내려와서 잘 정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우수 인력이 충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본 겁니다. 일단은 두 번째 기업 역량 강화 뭐 분야에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우수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도 역량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쨌든 우수한 인력을 데려왔을 때는 그에 걸맞는 뭐 임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리 후생도 제공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럼 기업들이 그 우수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기술의 어떤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사업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매출액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기업 지원 사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 기업 풀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기업 풀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술 지원 분야와 사업화 지원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그 일반적인 기술 기업 지원 사업 내용 중에 뭐 시제품을 만든다던가 뭐 기술 자문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기술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은 뭐 해외 뭐 판로 개척을 한다던가 뭐 홍보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바이어랑 매칭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기업이 만든 상품을 잘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기술 분야든 사업화 분야든 좀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기업의 규모를 좀 늘려가고 또 우수한 인력을 유치했을 때 그에 걸맞는 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문 연구 인력 취업 연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가장 동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 충북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연구 인력들이 이 충북 지역에 왔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전문 연구 인력 채용 연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그 전문 연구 인력들이 내려왔을 때 근로복지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이 분야에 대한 탐구를 더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전문 연구 인력들이 바이오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들어와서 여기 기존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같이 목적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팀워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연구하는 기업이 주력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다 같이 이제 그 전문 분야에 그 기업이 주력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연구하고 강의를 듣고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트레이닝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팀원들이 같이 좀 그 연구 인력과 함께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한 이런 전문 연구 인력들이 좀 그 충북 지역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그 복리 후생과 관련된 내용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좀 지적인 욕구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취업한 그 새로 입직한 그 기업의 팀원들이랑 좀 팀워크를 다질 수 있도록 그런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질 그 연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이런 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문 연구 인력 채용 연계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외부에서 인력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력을 유치해서만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우리 지역의 좋은 기업에 좀 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로 보내주자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사실 이제 이 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훈련 기관들에서 많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그래서 저희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이 인력 양성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어떤 인력 양성 과정들이 좀 그 기간이 너무 길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좀 과도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과 조금 좀 다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좀 중간에 있는 어떤 니치들을 메꾸는 역할로서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인력 양성 그 바이오 분야이긴 하지만 매년 저희가 그 개강하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첫 해에는 뭐 제약 분야, 의학 제약 분야의 뭐 생산 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햇섭 같은 식품 회사들 그런 햇섭 교육 같은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화장품 생산과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은 이제 그 큼직큼직한 인력 양성 사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이제 인력 양성 과정을 하지 않는, 그런데 기업에서는 좀 급하게 필요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그런 좀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뭐 4년제 졸업한 친구들 뭐 아니면 뭐 전문대 졸업하고 4년제 졸업하고 한 친구들이 이제 관련돼서 사전 지식이 좀 있으면 좋고, 아예 없는 경우에도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 관리나 뭐 이쪽 부분으로 생산 파트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문 연구직이라기보다는 전문 연구 인력들을 서포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첫 해에 기업과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생산 인력을 수급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연구 인력들을 기업에 배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에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내려오기는 힘이 드니 기업도 사실은 이 기업마다 전문 분야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연구 인력들이 왔을 때는 좀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랩 형식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있고,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대학의 그 랩실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아마 석박사급 이제 친구들이 될 텐데요. 이제 학생들이겠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 기업의 연구 분야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학에 계신 전문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학생들이 이 기업에서 뭔가 좀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거나 뭔가 실험을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장비나 실습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또 일부 저희 사업에서 이런 실험에 이렇게 소요되는 재료비 정도를 좀 보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2, 3개월 정도, 한 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꾸려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학생들은 실제 현장,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지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뭔가 인증이나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 그 직전에 뭔가 이제 성과물이 필요할 때 이런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인증 특허를 획득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이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애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시는 자문의 역할을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여러 주체들이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뭔가 기술의 어떤 향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랩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점점점 저희가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전문 인력들이 이제 취업을 원해도 자기 본인 기업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요 오픈랩 사업을 통해서 활용해서 기업에서 그 연구자와 기업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시간? 그거는 사실은 그 전문 연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양성 사업 중에 오픈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으로 가시면 저희가 이제 바이오 중점 육성 기업군 발굴 및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의 니즈가 매년 바뀌고 상황이 좀 바뀌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하고 또 충북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매년 새로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안에서 뭐 프로그램 형식이든 아니면 수혜를 해주는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오 중점 육성 기업군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새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발굴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중점 육성 기업군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는 4가지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뭐 기업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취업 연계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 육성 기업군 사업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세부 사업들 간에 굉장히 강력한 연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업 하나가 기술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 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사실 비단 뭐 기술 지원만 필요하느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전문가 자문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 기업들이 사실 몰라서 그 사업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뭐 채용 연계 사업이라던가 인력 양성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매칭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원스톱 서비스처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별적인 사업들이 강력한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건 목표가 같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은 잘 연계를 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잘 크도록 만들어줘서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들 간의 연계가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도 성과인데요. 저희가 그 어쨌든 기업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기술 역량이나 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뭐 인허가, 특허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한 18건, 저희가 작년도에 수혜를 했던 기업들이 한 40여 개, 한 50여 개 정도 기업에게, 저희가 저희 사업 수혜를 했는데요.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인허가, 특허,
뭐 이런 것들이 18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인허가나 특허에 이제 성과가 나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오픈랩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인허가 특허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매칭한 이 석박사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지역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기업과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특허를 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역량이 강화가 됐다. 일단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수치로 인허가 특허가 18건 정도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261명 정도가 저희가 수혜한 기업들에서 신규 채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취업자 목표는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한 174% 정도 달성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제 261명 신규 채용이 됐는데요. 여튼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처음에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사실은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초반에 작은 뭐 한 10명, 뭐 20명 되는 작은 기업에 이런 기술 경쟁력, 사업화 경쟁력,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간 인력을 배치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이 채용해야 뭐 한 2명, 3명 정도 신규로 채용할 텐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그런 한두 명의 어떤 채용의 성과를 가지고 오겠다. 뭐 이게 저희 사업의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 역량이 강화가 되고 이제 사업화를 통해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게 되고 판로가 개척돼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생산 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한 30명 정도 되는 연구 중심의, 그러니까 연구해서 이제 특허나 인허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이런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대량 고용하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뭐 한 50명, 60명 채용하는 뭐 그런 사례들을 사실 만드는 게 저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차로는 하기 힘든 거고요. 저희가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년 차부터 저희 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이 뭐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저희한테 연구 인력 좀 보내주세요라고 들어왔던 기업들이 이제 오픈랩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에서 뭐 기업 지원, 시제품을 만들거나 뭐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제 저희 사업화 지원, 해외 전시회를 나가거나 마케팅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점점 속도가 사실은 기업의 성장이 갑자기 뭔가 당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올해 새로 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이 이제 종종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한 서너 군데 업체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 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국에는 기업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주는데 이제 그런 자생력을 주는 방식이 핵심적으로 일단 우수 인력들을 배치하는 거고 그런 우수 인력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또 그래서 그런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기업이 좀 매출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기업 규모가 커져서 공장을 신설하고 공장을 신설해서 여기에 다시 새로 채용되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연차별로 굉장히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저희 충북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이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이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각자 이제 뭐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충북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문제를 전부 다 이 사업을 해결하려고 막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기획되어 있다라는 사실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의 반성의 의미가 사실 이런 그 이번 바이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랬습니다. 충북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사업, 일자리 분야에 대한 모든 문제나 모든 니즈를 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이 산업의 성장과, 그러니까는 충청북도가 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막 역점적으로 투자하는, 성장하는 그런 산업을 도와주는 역할로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좀 이렇게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큰 어떤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그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굉장히 그 산업의 성장이라는 게 1년 만에 사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지금이 3차년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기획을 했고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실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때는 일자리 사업이 뭐 바이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 사업이 각각 수행 기간 하고 싶은 대로 수행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업체가 있으면 요 기업이 좀 요것도 같이 수혜받고 저것도 같이 수혜받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사업의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뭐 기업풀이나 뭐 사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벽을 깨기 위해서 일단은 개별로 각 수행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뭐 기업을 발굴해오고 하는 뭐 개별 사업 지원 중심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그런 벽을 없애기 위해서 중점 육성 기업을 선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수행기관이 그러니까 수혜하기로 한 기업체들을 좀 다 리스트업을 해서요. 그런 기업들 중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좀 더 이 기업은 잘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기업들을 좀 모아보기로 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런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기업들의 풀이 생기면 어쨌든 저희가 뭐 실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뭐 수혜받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하지만 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혹은 뭐 정부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좀 연결해서 좀 기업을 우리가 중점 육성 기업이라고 선정한 그런 그룹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길 테니 일단은 개별 사업에서 수혜하기로 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일단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그룹들 이런 것들을 좀 정하는 계기가 그런 것을 이제 1차년도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차년도에 2019년도에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될 기업군이 여기다라고 좀 이렇게 좀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정했더니 그럼 그 그룹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인력이 뭐 한 20명에서 한 70명 사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사업에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좀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내용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행기관 간에, 그러니까 사업 간의 연계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년도가 이제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은 아니지만 1차년도부터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이 말씀드렸듯이 그 좀 대량의 고용을 하는 성과들이 한 건, 두 건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점 육성 기업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왜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점 육성을 하려고 하는 기업군들이 많음에도 이 기업은 왜 이런 성과가 나는지 좀 분석을 하는 단계고, 그런 내용들을 다른 기업에도 좀 이렇게 사례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분석하는 단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다수의 어떤 기업을 이렇게 뭐 일회성으로 적은 돈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 사업에 있는 어떤 사업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그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픈랩 사업, 이제 맞춤형 인력 양성인데 이 오픈랩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오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을 하던 아니 유치를 하던 키워드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력 양성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저희가 예상치는 못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조그만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창구가 해외에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나간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올해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랑 같이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일단은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거기 있는 오송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끼리 모여서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지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그런 그 비대면 비즈니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이게 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전문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팔로우를 개척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뭐 화상 회의나 여러 가지 뭐 그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나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라는 어떤 기업의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올해에는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 계획 안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반영해서 기업들에게 수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총 4개년 사업인데 내년까지 이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여튼간에 저희가 중점 육성 기업 성과를 확산하고 이제 연계를 고도화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어쨌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점 육성 기업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제 이런 성과가 났는지, 사실은 그 기업을 지원할 때 어떤 이유로 기업들이 이런 성과를 냈는지 분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명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중점 육성하는 그런 기업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요인들이 도움이 됐고 어떤 요인들은 좀 불필요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사업에 이제 그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기업에게 그 사업이 전달되는지, 딜리버리 되는지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전달됐을 때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이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나 뭐 기업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기업들이랑 얘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런 좀 그 기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래도 뭐 명확한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더니 좀 기업이 성과가 잘 나더라. 뭐 이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4차년도까지 사업을 끌고 오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업 간의 연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각 수행 기관별로 운영되던 어떤 사업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쫀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일단은 먼저 저희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두 번째 충북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저희 그 충북 지역 일자리 사업 중에 충북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충청북도에서 처음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전국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올해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말고도 뭐 인천, 전북, 경남, 경북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도 제목이 고용안정 선제 등 패키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충청북도가 왜 이 사업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은 고용 위기 지역에 한정돼서 굉장히 많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북이 고용위기인가? 이제까지 사실 언론에서 충북이 고용위기인데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뭐 맞습니다. 충북에는 고용위기 지역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용위기 지원 사업들은 이제 고용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고용위기가 일어나면 그 고용위기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고용위기가 닥치기 전에 좀 미리 좀 신호를 감지해서 고용 위기가 오더라도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해서 좀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보자라는 작년도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어떤 이 사업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이미 뭐 고용 위기가 일어났다, 너무 심각한 고용 위기다, 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뭐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이든 산업의 구조 때문이든 이 지역에 좀 그 고용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충북 지역이 이제 그 중에 한 지역, 5개 지역 중에 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5년간 추진을 하겠지만 아직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로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충북의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는 충북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기능을 할 거고, 이제 그 충북의 어떤 위기 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이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대응하려고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이제 왜 충북에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지 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충북은 뭐 고용위기, 뭐 산업위기 이런 것과 관련된 아마 뉴스를 들어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선정된 좀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충북 지역에서는 뭐 도드라지게 뭐 아랫지방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산업의 위기가 온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용 동향이나 지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봤더니 이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이렇게 좀 증가할 수는 있는데 이제 갑자기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증가한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요 세 지역인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이제 지역 안에서 봤을 때도 요 세 지역이 이제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평균적인 어떤 숫자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던 상황들이 이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났어요. 이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그렇게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4.5%가 증가를 했고요. 뭐 진천군 24.9%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리고 음성군도 9.1% 증가해서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을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 이제 이게 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그런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청주시의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마이너스가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거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확 늘어난 것과 사실은 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뭐 그 지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청주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1년, 뭐 4년 전 이렇게 했을 때도 보면 피보험자 수가 갑자기 고용보험 든 사람들이 갑자기 줄어드는 어떤 지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평균적인 수치를 벗어나는 지역들이 생기고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충북에? 우리 충북은 뭐 이렇게 특정 산업의 위기가 왔다거나 뭐 기업의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봤더니 그 충북이 이게 동일 산업은 아닌데 어쨌든 충북에 위치한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LG화학 전체가 다 LCD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LCD 관련된 어떤 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LCD 산업 자체가 중국으로 다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뿐만 아니라 비단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아시겠지만 그 LCD 분야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그런 거죠. 값싼 노동력, 값싸게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을 들어서 굉장히 그 LCD 분야 사업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저희가 이제 앞에 OLED 분야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못 쫓아오지만, 이제 LCD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추격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갖추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표격인 삼성과 LG에서는 이 LCD 분야를 중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매각하거나 이전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련해서 청주에 있는 LG 화학에서도 이제 관련 부품을 이제 소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한 4개 정도의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중국으로 매각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퇴사를 한 2, 3년 동안 이제 쭉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그 SK 하이닉스인다, 반도체 산업을 이제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여기도 사실은 그 뭐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가격이 막 널뛰기도 하고 좀 불안한 시장이 오고 가고 이렇게 그런 판세가 오가고 있는데, 여튼 작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슈들 때문에 매출이 93%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적게 생산해야겠다, 감산을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연하게 그 대기업에서 이런 감산을 결정하면 관련된 협력사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갔는데요. 이제 매각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요 사업 기획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몇 년 동안 이 매각 때문에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사길 원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맞추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조건으로 뭐 매각을 뭐 하자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매그나칩 반도체 매각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2015년에는 이미 이제 이런 1차 구조조정 때문에 한 170여 명 정도가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한 300명 이상이 또 추가로 퇴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뭐 음성 지역에서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구조조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진천에 SKC 코롱 PEI라고 해서 여기도 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소재예요.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좀 인력을 감축했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보시면 뭐 이렇게 특정 산업의 어떤 한 기업이 무지하게 사람을 많이 내보내고 이런 이슈는 아니지만, 한 5년여 동안 그래도 좀 충북 안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좀 뭐 이게 산업의 변화든 아니면 어떤 시장의 변화든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구조조정이 일어났었던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흔들리는, 고용 관련 지표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뭐 이렇게 크게 충북의 고용의 위기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좀 충북의 경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북은 대기업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5.7% 정도입니다. 이제 대기업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 사업체 숫자는 중소기업 숫자가 월등히 많지만 이런 수출 비중은 65.7%,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경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이 대기업 중에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수출품 중에 반도체 관련된 수출품이 4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전기전자, 전기화학, 소재, 식품 여러 가지 수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간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든 부품이든 관련된 수출 비중이 42.4% 정도 차지하고요. 또 이제 이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56%, 뭐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북 전체의 수출 중에 중국 비중이 52%, 이건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하는데 반도체 부품들도 이 중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수출 비중이 56%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충북은 대기업의 위주의 경제 구조이고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주도하는 어떤 수출 구조, 그런 경제 구조이고, 또 그 수출 중에는 또 중국 의존적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중국이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휘청거렸을 때 당연히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과 긴밀한 어떤 그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흔들리는 지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왜 고용 지표들이 이렇게 좀 심하게 흔들릴까? 청주, 진천, 음성 지역의 이제 지표들, 이 지역의 특성들이나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서 이제 갑자기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실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18년 대비 19년도에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이 청주시는 14.5%, 뭐 진천군 같은 경우는 24.9%, 음성군은 9.1%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이 세 지역을 보면 사실은 이제 충북 전체의 제조업체 중에 이 세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비중이 6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북 지역의 제조기업들은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 굉장히 과반 이상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 전체 65.5%의 제조기업들이 음성, 진천, 청주시에 많이 몰려 있었고, 또 제조업체들이 청주 40%, 진천 9.5%, 음성 16%. 어쨌든 간에 제조기업이 이 세 지역에 굉장히 밀집해서 제조업체들에서 갑자기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업종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온 게 아니고 제조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실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업에서 나온 사람 중에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서 실직자가 늘어났고, 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에 특히 이제 뭐 부품이나 스마트 IT,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IT 산업이라고 하는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스마트 IT 산업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에서 고용 위기 신호가 좀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청주, 음성, 진천 지역의 스마트 IT 산업의 비자발적인 퇴사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8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스마트 IT 관련된 주요 기업 16개 정도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상시 근로자 수가 변화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퇴사할 때 뭐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직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서 이직한 사람이 이제 1000여 명이 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5년 동안에 스마트 IT 산업 관련된 기업 16개에서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한 4천여 명이 퇴사를 했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 또 비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이 일단 퇴사를 한 통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퇴사한 사람들이 충북 지역 안에 다른 일자리로 잘 흡수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분들이 잘 다른 일자리로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잘 이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그럼 이 나간 분들 중에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그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4천여 명, 4,011명이죠. 이제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퇴사했던 이 4천여 명들이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을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5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1,600명이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간에 갑자기 직장을 잃는 실업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특정 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퇴사자가 늘어나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청주 음성 진천 지역에 이런 스마트 IT 산업 관련해서 비자발적 퇴사자가 1000여 명 이상이 됐고, 여튼 이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 4천여 명 되는 퇴사자들 중에 현재까지도 아직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1,500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고용시장으로 다시 원래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분들이 1,500명이나 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던 사안인데, 이제 코로나19인데 그때는 이제 신종 코로나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드라지는 어떤 산업의 붕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좀 많이 이것저것 여러 산업에 걸쳐서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코로나19 관련된 위기가 왔을 때 위기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충북에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고요.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1차, 2차 협력업체들 굉장히, 부품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충주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진 않지만 충주에도 현대 모비스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튼 자동차 왜 그때 중국의 우한에서 뭔가 이렇게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자동차 기업들이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던 셧다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충북 내에 있는 관련된 이제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관련된 현대모비스 관련된 1차 벤더들만 해도 한 15개 되는데, 거기에 어쨌든 3개 회사 이상이 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휴가를 실시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도 충북에 있습니다. 이제 LG화학이 대표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2차 전지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단 LG화학이 중국의 난징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창저우에 공장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공장이 다 셧다운돼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LG화학 난징에다 공장을 만들고 새로운 장비를 깔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이 일단은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일단은 공장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일부는 어떤 기능이 재개가 돼가지고 공장에 돌아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언제 사실은 또 위기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비상경영 체제를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뭐 스마트 IT가 아니더라도 이런 배터리 산업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요. 사실 뭐 이렇기 때문에 특히 청주나 음성 진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뭐 스마트 IT도 배터리도 굉장히 여러 산업이 존재를 합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터질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 수치로 2019년도에 사실은 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이 청주시청 기준으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7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유지 지원금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반기에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이런 악화된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고 생태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왜 필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뭐 그게 산업의 이슈든 조직의 내부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 시장의 문제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충북은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이 끌고 나가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뭔가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협력회사나 뭐 하청업체나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이거는 전국 공이 같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한 개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대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사실은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산업으로 대표되는 SK 하이닉스가 여튼간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발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떤 물류나 여러 가지 이제 거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발표가 되고 도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충북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심리가 팽창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서 뭐 소상공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는데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북에 그나마 좀 대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지금 충북도에서도 많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충북도 미스매치를 겪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은 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주시에 있는 인력들이 청주시 안에 있는 일자리로 가는 비율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데 조금 뭐 일자리는 적고 여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고 하는 구인 배율이 일보다는 조금 적은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음성과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이 일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인 배율이 뭐 음성군 같은 데는 뭐 3.8이 넘고요. 진천군도 2가 넘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의 숫자가 적어서 뭐 되게 힘들다라기보다는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일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천군, 음성군에서 굉장히 많은 실직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실업을 겪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 안에서 그 기업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퇴사자로 남아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임금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간에 이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청주시에 있는 뭐 인력들이 그럼 일자리가 많은 진천이나 음성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뭐 이런 지역 간 노동력, 노동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들은 음성진천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원래 충북 지역으로 음성진천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주 여건도 그렇고 근로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금이나 여러 가지 조직 문화나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그런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근로 환경이나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이제 청주는 좀 그래도 나은데 진천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는 인력들이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좀 단순 생산직 뭐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그 노동력들이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질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했듯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각각 그냥 시점을 달리해서 위기를 겪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산업, 배터리, 반도체 뭐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 전반에 들어서 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산업에 관련된 이슈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대응하기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뭐 좋은 일자리가 이제 대기업 구조조정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에 있던 노동력을 좀 품을 수 있는 어떤 미스매치 그러니까 심화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대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위기를 겪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북에서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언제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런 지역 고용 충격에 대비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충분히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 소멸하고 있으니 어떤 새로운 산업을 뭐 성장시키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구조적으로 뭐 대응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미유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충북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산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면에서 했던 사업장들이 인력들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들을 많이 조정을 하고 온라인 같은 것들로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또 그 코로나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충북에서는 이 그 뭐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같은 데서는 뭐 급식소의 칸막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그런 관련된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일자리 이런 것들은 좀 각 지역별로 산업별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일단은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고용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은 이 그 사양되는 산업을 새로 뭐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전망을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북은 이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튼간에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든 아니면 산업의 위기 때문이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충북에서 그래도 육성하는, 잘 키우려고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안전하게 잘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는 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보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충북에서 이미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산업 분야로 이동을 잘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패키지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사업에서는 뭔가 산업을 새로 육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근로자들을 재배치를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잘 할까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를 겪는 그리고 이분들이 재배치되는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이제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일단 고용 위기를 겪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구조조정이든 코로나19 때문이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이제 그 노동시장으로 쏟아지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 생산직에 종사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원래는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 생산직에 있었는데 향후에 가고 싶은 일자리는 조금 뭔가 교육을 받고 가고 싶은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역은 청주시에서 종사했던 분인데 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음성 진천 지역에 있어서 음성 진천 지역으로 좀 이동을 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렇게 고용 위기 때문에 나오는 근로자들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일단은 한 3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동일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분야도 예전에 종사했던 그쪽 분야에서 쭉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숙련도 이제 비교적 단순 생산직 같은 저숙련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고용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해서 빠르게 비슷한 업종으로 연결시켜 드리는 그죠? 이분들은 뭔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하기 위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생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빨리 같은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빨리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일 텐데요. 이제 지역은 같지만 예를 들어 분야 또 같지만 이제 뭐 숙련 수준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혹시나 이제 좀
내가 다른 직업을 갖기 전에 조금 더 뭔가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저 수준에 있었는데 약간 수준을 높여서 교육을 받아서 좀 다른 분야로 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나는 음성 진천에 좀 유망하니까 그쪽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랑은 좀 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고용 서비스, 중급 직업 훈련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분야로, 고급 수준으로 좀 이렇게 시간과 품이 좀 많이 들겠죠. 이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재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률을 높이고 오래 근속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재배치 대상자분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좀 세분화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충북에서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5대 신성장 산업으로 6+3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간에 한 5개 정도, 이분들이 가실 수 있을 만한 산업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 5개 성장 산업으로 일단은 안전하게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튼 저희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분들을 전략을 잘 세워서 새로운 기업체로 이제 옮겨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새로운 이 퇴직자들을 새로 수용할 신성장 어떤 산업 분야의 기업체들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벨기에의 림비르흐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림비르 모델이 뭐냐면, 벨기에 림비르 지방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이제 겐크 쪽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폐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의 실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수백 명의 실직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벨기에의 그 지역 관 주도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숙련 수준이나 상황별로 잘 분류를 해서 지역에서 육성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이제 분산해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벨기에 림부르흐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은 이제 그거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대량으로 실직자들이 발생을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할지, 일단은 새로운 거버넌스인 지금 가칭인데요. 충북 고용안정협의회라는 데서 일단은 그런 위기 상황을 일단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나 이 인력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정부, 그 다음에 뭐 추진단입니다. 고용안정 가칭입니다. 추진단.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업종, 기업 대표, 유관기관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실직하는 분들의 특성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5개의 그 충북에서 이제 육성하는 5개의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재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북은 크게 이제 그 첨단형 뿌리 산업, 유기농 식품 산업, ICT 융합 산업,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신교통 항공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충북의 어떤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체분들을 그러니까 좀 대표되는 그런 기업체에 계신 분들을 직접 이 협의회에 모셔서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어떤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분들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군을 좀 크게 나눠보면 이게 5개 산업이 있는데, 이 5개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그 첨단형 뿌리 산업과 유기농 식품 산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쪽은 단순 생산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그 좀 근로 환경이 조금 낙후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식품 회사들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이제 뿌리 산업이지만 첨단형 뿌리 산업이지만 뿌리 산업 관련된 뭐 금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용접하는 회사들 보면 좀 근로 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 안에서도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육성하는 기업들이 최소한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다가는 이제 좀 근로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자. 그래서 산업군 1에는 그런 좀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사람을 채용했을 때 기업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내용들로 사업을 좀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교육 훈련은 저수준입니다. 이제 어쨌든 단순 생산적이고 생산직이 많고 이 산업군 1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수준의 단기 교육을 통해서 빨리빨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근데 산업군 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교통 항공 산업,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 그다음 ICT 융합 산업의 일부는 일단은 그 미래 기술, 뭐 하이테크놀로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기업에 취업을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훈련도 고수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그런 교육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충북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화큐셀로 대표되는 산업이긴 한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교통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에 강원도와 함께 이제 에어로케이라고 해서 그 지역 항공사를 유치했고 이제 그 뭐 헬기 정비하는 산업 같은 것들도 유치해서 국토의 어떤 중심에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튼 이제 이쪽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전문가의 전문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교육도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 근로 환경 뭐 이런 거를 지원한다라기보다 이 기업들이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도록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5개의 새로운 산업을 선정했지만 이 5개 선정한 산업들도 좀 그룹핑을 해서 기업 지원의 방식도 좀 달리 하고요. 그리고 인력을 보내는 인력들에 대한 케어도 일단은 첫 번째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교육에 이제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산업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교적 이제 그 하이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신산업으로 진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가려고 하는 이제 취업자, 구직자들도 이제 고수준의 장기 교육을 통해서 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산업을 5개 선정했지만 이 산업도 조금 그룹핑을 해서 지원의 방향도 좀 달리해서 여튼간에 대량의 어떤 실직이 있었을 때 대량의 이제 인력들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좀 재배치되는 확률, 그러니까 그 재배치가 돼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짜서 재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뒤에 세부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4,700여 명 정도를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충북에 어쨌든 간에 이미 그 저희가 선정한 5대 대체 산업 중에서 이제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치한 기업들이 채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오는 재배치 대상 인력들을 좀 한 5년 동안 4,700여 명 정도를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세부 사업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올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무슨 이유로 구조조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배치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근로자들을 빨리 연결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뒤에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 근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심층 3당에서 고용 서비스를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전직 근로자들,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이제 구직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금을 주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 근로자들 중에 뭔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채용 연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근로자들을 수용해야 되는 기업 차원에서의 사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한테는 일단은 신성장 산업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든 근로 환경 개선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어쨌든 이런 5개 선정한 기업들이 사람들을 잘 뽑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기업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없었던 환경을 개선한,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줌으로써 어쨌든 간에 좀 내가 재배치 대상의 어떤 근로자지만 그래도 내가 가기 싫어서 꺼려했던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회사들을 좀 그러니까 구인 경쟁력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기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산업을 활성화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잘 재배치하는데 그 재배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재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상담과 교육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이렇게 매칭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북도 여러 대기업들이 와 있고 그나마 일자리의 수는 풍족한 편입니다만, 이번 코로나19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게 이번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지는 앞으로 좀 고민하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저희 충북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든 어쨌든 그리고 위기를 겪는 산업 분야든 간에 일자리 사업이 좀 굉장히 산업과 밀접하게 같이 붙어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 이제 앞으로 이런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동떨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저희 충북 사례가 업무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고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